안녕하세요. 오늘 3월 13일 오늘의 알트코인, 오늘의 알트코인은 앵커입니다. 티커 ANKR, 앵커입니다. 앵커. 네. 앵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차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앵커도 중국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도 중국 테마가 올라올 경우에 좀 들썩들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에 대해서 알아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폐. 앵커는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플라즈마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앵커는 ERC20 토큰이고요. ERC20 토큰. 네. ERC20 토큰이고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ERC20 토큰이고요. 분산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플라즈마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는 대표적인 이 사이드 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 기술입니다.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이라는 얘기죠. 앵커는 거기서 본 내용은 앵커 내에서의 블록체인에서 운용이 되고 여기에서 필요한 동기화를 해야 되는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야 되는 값들만 블록체인으로 전송을 해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낮추는 그리고 처리 속도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사이드 체인이고요. 앵커도 역시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은 비트코인 라이트닝이 있죠. 이런 식의 본 체인에 올라가는 데이터를 줄임으로 해서 수수료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는 ERC20 토큰이고 이더리움의 멀티체인 플라즈마 사이드 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사이드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진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중국 쪽의 움직임하고 같이 가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코인으로 체크를 했고요. 차트 체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 앵커가 작년에 루나 사태 때 보면 루나의 구성 중에 ANC라고 해서 앵커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한때 가격이 많이 출렁였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를 오늘 선택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난 2월달에 나와 있던 기사, 이런 앵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파트너십이 맺어졌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또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의 코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요 보면은 이때 움직임이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고 그 부분들이 차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 체크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트 체크는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하고 모든 값은 일봉 차트 종가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값에 대한 지지 여부, 체크 여부는 전부 다 일봉의 아침 9시에 종가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역시 2021년도의 움직임이 큰 폭으로 나왔고요. 앵커에서도 이후 하반기의 움직임에서 이 구간을 모두 다 커버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 차트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는 편인데 여기는 지금 이 전체 움직임이 지금 그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 움직임보다는 상반기의 구간 값을 기초로 해서 체크를 했고요. 역시 2022년 작년 5월, 6월 달의 움직임, 그때 내려왔던 움직임,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나왔던 추가 조정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여부로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크되는 값, 중요 지지저항 값은 185원과 16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끝값 90.5원이 있죠. 구간 이탈은 초반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간 끝에 대한 종가 깨짐까지 지지가 깨졌었죠. 그리고 나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고 이 되돌림 반등은 2021년도에 체크됐던 중요 지지저항 값에 대한 종가 공략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상단 변곡까지 같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다음번에 이 자리로 오게 되면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다음번에 움직임 때는 위로 상승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차트로 봐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차트의 패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무조건 가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차트가 그 자리에 유동성에 의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는 그 자리에 왔을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다음에 언제까지 여기 온다 이걸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구간 값이 형성됐다는 것은 그 구간 값에 차트가 왔을 때 어떻게 바라볼지, 내가 대응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로 살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구간은 이미 공략이 다 되었다고 보고 여기로 추가 움직임이 났을 때는 여기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여기 움직임이 했을 때는 대응보다는 좀 더 살피는 관점에서 여기 구간은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물론 차트가 여기 왔을 때 실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들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 피드백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두실 때는 여기는 좀 더 보자 관점. 그럼 구간 끝도 마찬가지죠. 구간 끝 90.5원에 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앵커는 좀 열어두고 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앞에 구간 2021년도에 만들어졌던 상반기 하반기의 구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오는 추가 하락세가 2022년 작년 말까지 이어졌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살핍니다. 자, 2022년도 구간을 이어서 보면요. 지금 앵커에서 지금 그 얘기를 드렸다고 모든 알트코인에서 동일한 형태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기술적 판단에서. 현재 작년에 5월달 구간에서 형성됐던 중요 지지 장값은 60.1원, 53.5원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되돌림, 되돌림 구간이 한 번 나왔고, 여기 두 번 나왔죠. 그러고 난 뒤에 8월 달에 반등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만족했습니다. 근데 구간 끝과 81.6원은 공략을 못했어요. 여기도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돌파 가능성을 본다고 봅니다. 81.6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 가능성을 보지만 여기 일단 저항이 잡힐 가능성도 역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심히 보는 자리예요. 여기 돌파 여부를 유심히 보는데 앞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에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돌파 가능성 세 번째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을 우선 살핀다는 거예요. 캔들 몇 개 나온 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방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81.6원은 돌파 가능성을 먼저 살핀다. 먼저 살핀다. 그렇지만 저항이 잡힐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전형적으로 저항이 잡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아예 되돌림이 없었다면은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무조건 첫 번째로 보자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구간은 이미 공략이 한번 끝났죠. 공략이 끝나서 그러고 나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형성이 되는 상태라서 추가 하락이 깊지 않을 걸 봤는데 하단 변곡점을 깨는 비트코인의 하락과 더불어서 같이 추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알트코인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11월달, 12월달 구간에 하락 구간 그리고 2023년도에 반등 초반에 거래량이 터진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 구간의 움직임이 어디를 종가를 확보를 했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종목을 메인으로 하는 스마트머니의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도 같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거래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거래량만 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적인 종가 지지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 우리 관점에서 자, 2022년 11월달 차트 구간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을 보게 되면 11월달 작년에 나왔던 구간에서 이때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가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때 막 거래량 폭발을 해야지 실질적인 매매로 이걸 주도하는 존재가 안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었어요. 그럼 이때 거래량이 없다는 의미는 뭐죠?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관심 부족. 실제로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유동성에 따라서 그냥 흘러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상승 구간에서 그럼 거래량이 터졌느냐를 봐야 되죠.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차트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2022년 11월 달에 생성됐던 중요 지지 장값 29.9원, 33.1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단 변곡점도 있죠. 5월달에 하단 변곡점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29.9원은 공략을 하고 나서 음봉 종가 지지가 없었어요. 종가 지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3.1원도 돌파하고 나서 종가 지지가 없었어요. 이러면 뭐죠? 여기는 다시 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봅니다. 자, 여기에서 자, 하단 변곡점 공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단 변곡점은 종가 지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두 번의 종가 확정을 하고 세 번이 움직였네요. 다 터치를 했네요. 여기에 대한 세 번의 지지를 확정을 해버렸어요. 34.1원은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표시를 세 번이나 주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때 5월 구간에 요 값을 일로 옮길게요. 5월 구간에 중요 지지점 값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종가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가를 동반하고 여기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60.1원 위에 종가를 형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상승분의 절반 정도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 있어요. 이 종가를 형성을 못 시키면 그거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기에 지지가 형성되는 게 여지를 살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에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값들이 지금 없어요. 앵커의 2022년 5월달 구간부터 살펴보면요. 2022년 5월달 움직임에서 중요 지지장값 60.1원, 53.5원에 대한 공략이 이때 8월달에 공략에서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 구간에서 나오는 값들을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43.3원, 43원이 있고요. 여기에 또 중요 지지 장값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가 받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5월 하단 변곡 34.1원까지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이어졌어요. 자, 이때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12월 달에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때의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 있으면 이때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 종목에서의 매매는 그냥 유동성의 부족에 따라서 시장에 막 그 움직여가는 그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같이 찌끔찌끔 내린 거예요. 이때는 거래량이 최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은 2023년 움직임에서도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보유자들의 패닉셀이 나오는 거고 그 패닉셀 물량을 받은 측이 그 다음 움직임을 만들어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세력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스마트 머니의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2023년도 움직임에서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2023년 반등 구간 내에서 거래량이 터진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지가 않으면 차트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움직임은 좋진 않다. 근데 2023년도의 반등 구간에서부터는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크지는 않은 거예요. 요 지금 현재 앵커를 주도하는 스마트 머니 측의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지 않다. 그럼 얘들이 제대로는 하고 있냐? 차트 가격을 만들어 가는데 움직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살피려면은 이때 체크되는 우리는 중요 지지 저항값들 그리고 구간 끝값을 공략하는 과정들이 어쩌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움직임을 보니까 29.9원에 대해서는 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 33.1원에 대한 부분들도 종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왔어요. 안 한 상태에서 밀어 올렸어요. 지지 테스트 없이 밀어 올린 겁니다. 그 움직임은 이후에 하단 변곡점 위로 올라가고 난 뒤에 이때의 공략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 38.2원에 대한 꼬리 터치만 하고 종가 확보를 못하죠. 그러면은 지지 테스트가 다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들에서 하단 변곡점 34.1원에 대한 지지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림 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여기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지키겠다. 세 번을 두들겼으니까 두들기고 다 종가를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세겠다. 어디가 34.1원이 여기가 뭐죠? 5월달에 최저점이 최저점. 5월달에 최저점인 거예요. 자, 여기에 세 번의 지지 테스트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돼요. 이 거래량만큼 나가지를 않았죠.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 구간이. 그럼 여기 구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상승할 때 38.2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없이 갔어요. 지지 테스트는 위에서 음봉이 말아 올리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꼬리가 캔들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그 값에다가 맞추든지 정확하게 값을 맞추든지 아니면 그 캔들이 그 값 밑으로 내려왔다가 종가로 말아 올려서 가는 게 지지 테스트를 한 게 됩니다. 그것도 음봉으로. 그래서 앵커는 그 작업이 없이 진행돼 있어요. 급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8월에 여기 구간의 끝 하방 이탈했던 구간 끝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8월 차트의 구간으로 가버렸어요. 8월 차트 구간으로 공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차트 구간의 중요 지지 저항값까지 종가를 확보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뭔가가 나왔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체크되는 중요한 값 위에 종가가 형성되는지 봅니다. 종가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이때 들어왔던 존재들이 다 털고 나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예, 그 말은 여기에 아마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움직임이 났었겠죠. 이거만큼 터졌든지. 현재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를 못 받았어요. 여기에 지지를 못 받았고 53.5원도 지지를 못 받았어요. 예, 첫 번째는 지지를 받았죠. 예, 53.5원의 첫 번째는 지지를 받고 되돌림이 나왔다가 여기 저항을 받고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자 1월 달 구간에서는 여기는 지지 저항값이 없어요. 추세가 그냥 쭉 이어지다가 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바로 쏘은 거예요. 예,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서 여기 구간에 상단 변곡점 1월 달에 형성됐던 상단 변곡점이 37.8원입니다. 네, 여기는 11월 달 구간끝 38.2원하고도 연결되겠죠. 네, 여기 구간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쭉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 2월 달에 이 상승 구간에 체크됐던 중요 지지 저항값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구간 끝까지 다 깨져 버렸어요.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월 달 이 차트 구간의 상단 변곡 1월 달 차트의 일종의 구간 끝이 되는 거예요. 그 37.8원과 11월 달에 구간 끝값인 38.2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하죠. 약한 겁니다. 여기가 확정적으로 빠르게 이어가려고 했으면 여기 지지를 확정적으로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2월 달에 구간 끝 39.2원도 확정적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어요. 이때는 받았죠. 이때 받았어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린 거예요. 밀렸어. 그래서 34.1원 위에까지 차트가 내려왔다가 빠르게 말아 올린 겁니다. 빠르게 말아 올린 거예요. 근데 빠르게 말아 올렸지만 37.8원과 38.2원에 대한 종가 지지는 깨진 상태에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양봉이 지금 두 개 나왔죠. 이 양봉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양봉이 그냥 쭉쭉쭉쭉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이 자리로 다시 온다는, 그러니까 앵커가 추가 상승으로 다음 스탠스를 이어가려고 하면 여기 구간에서 확정적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받아야 되는 조건 값들이 39.2원을 만족해야 되고요. 음봉 종가 지지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2원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변곡점 37.8원도 만족해야 돼요. 여기 값에 대한 만족이 다 되어야지 얘가 진짜 힘을 받고 쏘는 거예요. 힘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판이 마련되는 움직임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봉이 필요해요. 일봉 차트의 음봉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개는 나와야 돼요. 그 한 개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이 구간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가장 베스트.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전체 차트에서 베스트하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39.2원과 38.2원 그리고 37.8원을 만족하는 지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종가를 위에서 형성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비로소 그 다음 구간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기에 확정적 지지가 이루어지면 48.5원, 51.8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되돌림이 없이 그냥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뭐다?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 두 개 다 돌파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 위에 59.5원 여기 근처에 있는 중요 지지 저항값에 대한 돌파 움직임까지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여기에 움직임은 한번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59.9원이나 60원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빠르게 움직임이 이어진다고 하면 언제? 여기 39.2원과 38.2원, 37.8원에 대한 지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은 60원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돌파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지 테스트를 여기에서 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간은 8월 달에 고점대 공략하고 이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39.2원과 38.2원 그리고 37.8원의 확정적 종가 지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움직임이 확정이 되는 움직임이 된다면은 앵커는 지금 구간이 그 다음 구간이 60원 혹은 그 밑에니까 상승폭이 제법 커요. 상승폭이 제법 큽니다.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차트 모양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는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조건은 그런 조건들이 지금 현재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올라가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서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여기서의 확정적 지지가 이루어지면 앵커는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네, 한 50원대 후반, 60원대 정도를 고점으로 하는 대응 포인트로 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면은 앵커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해집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은 네, 본격적으로는 60.1원 위에 올라앉아야 됩니다. 차트 움직임이 60.1원 위에 확정적 종가가 이루어져야지 앵커는 본격적으로 추가 상승 80원대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80원대가 공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구간대 위로 올라가면은 90.5원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00원대 움직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앞에 차트 구간은 좀 열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 대한 공략 움직임이 먼저 저항을 여기를 뚫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8월달에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8월달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얼마간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3월달에 움직임에서 형성되지 않겠는가. 물론 반등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 반등한다는 전제는 39.2원과 38.2원, 37.8원에 대한 종가 지지 확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 관점으로 해서 앵커는 살펴보시면 뭐 크게 실패하지 않는 매매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감사합니다.